혹시라도 내란 일어났을 과정도 그렇잖아요. 내란에 예. 대해서 가장 먼저 경고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점들을 설득해내고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하고 그래서 본인이 24년 작년에 9월 달에 아예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저기 계엄령 요건 강화하는 그걸 발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법도 다 검토한 거죠. 미리 계엄령 관련 법안을 그러니까 하니까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건 해제는 어떻게 시킬 수 있고 이걸 다 검토를 미리 했던 사람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.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일어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고민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자기는 상상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설마 할까? 그런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다 설명을 하니까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준비를 마음에 갖췄기 때문에 그 12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의원들을 국회에 직결시키고 미국과 우방국들에게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적시 우리 정부의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지지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.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그걸 튼튼하게 백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.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정치적 동지가 이제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듭니다. 이재명 대통령 운도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김민석 총리 같은 분이 또 함께 하니까 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이제 이런 장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이제 이런 판단도 들고요. 자,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더 히든 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?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들어보면 와, 이런 정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들으니까 사실 제 스스로 굉장히 초라해지고 좀 부끄럽습니다. 왜냐하면 뭐 정치평론가인데 분석 능력이 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참 대단하시다. 정말 박수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. 우선 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는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,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1단계, 한 단계 더 높이는 것. 이게 가장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국가의 품격을 올려놓는 것. 이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전일 텐데 지금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최초로 취임하고 갔던 데가 시장이었고 또 민생이었고 경제 5단체장들 모였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말로 끝나지 않고 지금 뭐 주가가 드디어 뭐 3,100선이 아니라 3,100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? 이게 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3,000 돌파할 거라고 그랬을 때 아유 뭐 선거에 나오면 무슨 말 못해 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었는데 정말 3,000 돌파했잖아요. 윤석열 탄핵당할 때 2,400선 떨어뜨려 놨잖아요. 2,600대 주가로 정권 넘겨받아서 2,400대로 떨어뜨려서 끝낸 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3,100대로 올려놨잖아요. 이렇게 하면 이게 시총이 얼마 오른 거냐 하면요. 시총이 508조가 오른 겁니다. 우리나라의 기업에 돈 508조가 생긴 거예요. 지금 늘어난 건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입니다. 우리나라 1년 살림할 돈만큼의 돈을 지금 우리 기업에다가 담아준 거예요. 가치가 더 생겼다는 거죠? 네, 그럼요. 기업 가치가 그만큼 500조가 늘어난 거예요. 이재명 대통령 딱 취임해서 늘려준 돈이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걸 잘해야죠. 이 가치들을 딴짓 안 하고 또 투자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이 일을 이제 기업들이 정말 해내야 되죠. 지금까지는 기업의 역량보다 정부와 정치가 못해서 나라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렸잖아요. 지금 정치를 너무 잘해준 거죠. 너무 잘해서 기업에게 500조 돈을 쏟아 부어줬잖아요. 그러면 500조 돈 가지고 이제는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한다. 정치가 섬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.
기업이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. 네. 508조 줬으니까. 저는 그걸 기업들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울산까지 가서 그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한편으로 또 지역 통합, 국민 통합해야 된다. 왜 하필 울산 갔을까? 많은데 갈 때. 교수님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. 두 번째는 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총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.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피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만 했지 깊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우리가 더 잘했을 것인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뽑은 게 참 잘했습니다. 네, 뭐 이거는 제가 여기 있는 평전, 예. 이재명 평전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뭐 할지 다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사람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전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 아는 사람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. 제가 말씀을 좀 더 보태겠습니다. 지금 중간 광고도 좀 하려고 했고요. 근데 이야기가 너무 진지하고 재밌어서 그냥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와버렸는데 채널 고정하시고 절대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. 이재명 평전이라고 우리 지금 방 교수께서 직접 집필하신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데요. 우리 스픽스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평전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지금 말씀으로 주신 내용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사실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지 한번 꼭 읽어보시라. 오늘 좀 많이 사주시고 주말에 따뜻한 이야기, 자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재명 평전 저와 함께 똑같이 주문해서 읽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평전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등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? 네, 뭐 스픽스 우리 전 대표님이 밀어주셔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지금은 이제 대통령님이 됐죠. 대통령을 뽑으면서 자기 차선으로 뽑았다 이런 분들 있는데 이 책 읽어보고 나서 자기 정말 차선이 아니라 자기가 최상을 뽑았구나. 최상의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. 이런 분들 많거든요.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지키고 또 선택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나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가 길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함께 더불어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맨 앞에 서 있는 나라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